예, 안녕하세요. 제르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이 영상을 찍을 때쯤이면 이제 설날 전이에요. 근데 설날 때 보면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약간 좀 마음이 이제 붕 뜨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년 내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라는 게 계속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래서 이 명절임에 불구하고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독서실 이제 문 다 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확실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실 설날이라는 그 큰 휴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은 이제 왔다 갔다 거릴 수는 있지만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가 되면 뭐 25일 날 뭐 휴가 써서 뭐 추가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직무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아직도 직무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얼, 그러니까 레알 NCS를 활용해서 전산직무 적합도를 좀 셀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뭐 땡땡 그 기관 채용하면 NCS 직무 기술서를 보고 대충 생각하시고 아 뭐 나 개발했으니까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NCS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NCS가 나왔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 나 그냥 뭐 소프트웨어 개발해야지. 뭐 소프트웨어 응용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NCS 그 자료시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좀 가공해가지고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밑에 이제 글에 글 보시고 참고하셔서 그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좀 셀프로 이런 방식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자소서를 작성을 하냐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막 쓰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뭐 어디서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보고 좀 작성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보통 하면 지금 채용하는 것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은행에 한국 산업은행의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게 산업은행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채용했던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뭐 경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관없는 거고 우리는 정보통신의 정보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카테고리 하나로 우리는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정보통신 정보기술 그 자소서 항목이 5개 있다 하면 하나는 기술 전략, 하나는 기술 기획,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 하나는 빅데이터 기획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하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도 않고 그냥 냅다 그냥 쓰시는 경우는 있는데 절대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신 분들도 봤어요. 5개 항목인데 이 NCS가 이거를 세 분류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정보 기술 전략 기획 빅데이터 분석 다 넣어놓고 두 번째 항목도 이거 3개 다 집어넣고 네 번째는 이렇게 다 집어넣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 그 게임으로 치면 능력치가 100인 사람을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정보 기술 전략만 해도 안에 있는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18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 숙지를 해야지 정보기술 전략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힘들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마스터급 가야지 이제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신입사원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직 빼고요. 경력직도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신입사원 기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그 주어진 항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경험은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경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경험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안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 보안이에요. 그럼 정보 보안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정보 보안 쪽에서 보안 관리를 할 건지, 침해 사고 대응할 건지, 기획을 할 건지, 인프라 운영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건, 인증 심사를 할 건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모델링, 뭐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을 내가 개선한다든지, 알고리즘을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학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든다든지, 개선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인공지능 모델링 전용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정보기술 개발, 정보기술 개발. 그래서 응용 이제 정보자산 보호,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수립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실제적으로 산업은행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기관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정보기술 개발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게 정보기술 개발인 내용인가요? 이게 은행의 정보자산 및 IT 시스템 보호, 정보 사업 중의 보안성 검토, 보안 쪽입니다. 보안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개인 신용 정보의 관리 체계, ISMP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정보기술 개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해당되는 자료를 제가 전에 저희 그 스터디 원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유튜브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담당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내가 보고서를 부장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과장한테 보고하고 업무를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 쓰라고 인사 담당자 쪽에서 얘기가 오면 이거 제대로 쓸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만 하되 세부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데서도 나와 있어요. 정보기술 운영, 역량 강화 계획 수립, 뭐 이런 것들은 뭐 맞다고 치지만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보기술 개발, 필요지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기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넌 정보기술 관리, 오케이. 취약점 분석평가, 보안조치 이행. 여기 또 있네요. 분석평가. 취약점 분석평가에 대해서는 보안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보안조치 자체를 정보기술 관리에서는 하고 있죠. 근데 정보기술 개발로 칩시다. 아, 그러면 내가 보호, 보안성 검토를 하겠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기술 개발로 밑으로 가봅시다. 정보기술 개발, 정보기술 개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기술 개발인데 여기 보면 보안 엔지니어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거의 보안된 내용이에요. 보안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인데 이게 ISMS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보안 엔지니어링인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테스트까지 뭐 서플라이 체인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너무 이제 러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양하게 뭐 잘하면 된다 이 얘기고요. 형상 관리 도구 활용. 보안 엔지니어 쪽에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데브옵스 셋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트 도구 활용. 이런 것들을 보안 엔지니어링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단위 도구 테스트를 활용할 거 있나요? 아니죠. 그냥 이거는 다섯 글자만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자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NCS 기반 이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거의 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엑셀 자료를 하나 지금 띄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새 뭐 다들 뭐 데이터 분석 뭐 이것저것 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한번 제가 가다가 자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다른 것들도 다 할 수가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체크를 하시고요. 자, 요 엑셀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요 엑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 계열 직무적합도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체크리스트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이제 그냥 바꿨고요. NCS 정보망 DB의 2022년도 12월에 자료실에 등재된 자료를 약간 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잘 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필터링을 잡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뭔가 빅데이터로 간다 하면 중분류 코드명에서는 당연히 정보 기술이겠죠. 이렇게 해서 필터링 거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요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필터링 거셔서 보시면 됩니다. 필터링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분류 코드에서 빅데이터를 검색하시면 돼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없으니까 정보기술 개발로 가야겠네요. 정보기술 개발 쪽인가요? 자, 정보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은 다시 한번 보면요, 소분류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소분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분류 코드명이 들어가 있네요. 정보기술 전략하고 계획에 빅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흐름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이 제가 항상 데이터에서 중요한 게 요새는 트렌드가 뭐냐?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필터링 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지금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전처리, 피처, 시각화, 평가, 모델링, 플로우 구성,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쭉 보고 나서요.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됩니다. 수행 중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하나 해당 사항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여부, 네, 해당 사항 여부. 그래서 하나 쭉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시각화 전략 수립 방법에 뭔가 적합하다라고 하면 O. 그다음에 페르소나 및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 방법이라고 하면 페르소나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모르면 한번 찾아보고 내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뭔가 프로젝트나 수업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게 페르소나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페르소나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 수립 방법.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 분석을 했었을 때 그 단순하게 그냥 객을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뽑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타이타닉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무지성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시각화하고 뭐 전략하고 이런 것들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쭉쭉쭉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빅데이터 직무에 내가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안다. 보면 메타데이터 이런 것도 데이터 스키마에 대해서 정의 같은 건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데이터 분석하신 분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해당되는 빅데이터 직무와 적합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소서 쓸 때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소서 항목을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NCS라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1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2번은 뭐 DB 뭐 엔지니어링, 뭐 3번은 보안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도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아니면 취업 준비생 아니면 이직자들 할 때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JD, Job Description이 엄청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공무원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NCS 기반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업만큼은 따라왔는데 사기업은 더 JD 그러니까 잡 디스크리션 자체가 엄청 세부적이죠. 왜냐하면 해야 되는 업무가 필드에서 뛰어야 되는 업무가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또 샘플로 해보면 여기 탐색자 데이터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보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O라고
치신 다음에 내가 이 해당되는 직무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전산직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3년 전부터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부터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NCS 초창기였거든요. 몇 년 전, 아주 몇 년 전. 근데 지금은 더 세분화해서 더 객관적인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보기술, 그 다음에 쭉 볼까요? 정보기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것은 또 개발 쪽이 있어요. 한번 개발 볼까요? 개발을 쭉 여기서 개발.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영상 처리 때문에 좀 잘 안 나와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나와요. 응용 소프트 엔지니어링. 당연히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행 시스템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산업 분야별 업무 특성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하고 있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냥 금융권 가겠습니다. 뭐 어디 가겠습니다 하면 뭐 이쪽은 뭐 금융권, 뭐 이쪽은 뭐 SOC 뭐 하지 말고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산업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 금융권이라고 하면 지금 피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체계들, 그 다음에 요새 뭐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나왔지만 지금은 웹 3.0으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 트렌드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 금융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플랫폼에 대한 지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거죠. 프로젝트 환경하고 특수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는 망분리가 되어 있죠. 그 해당되는 내용에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는지 그 해당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운영체의 특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죠. 가상화 개념, 그다음에 환경 분석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대학교 때 다 하셨을 거예요. 뭐 수학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방법론에서 뭐 포포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미를 한 거면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정보처리 기사 새로운 정보처리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NCS 기준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요 해당되는 항목이 내가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했다고 하면 요 해당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아마 이제 요구 공학 이런 것들도 막 이제 대학교 때 한번 공부를 해보셨을 거고 모델링 기법 뭐 보면 모델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세 가지 나눠서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UML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 약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왔던 내용인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ER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응용 소프트 엔지니어링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입출력 구현하기 위해서 DB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그냥 응용 소프트웨어만 한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면 DB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셨던 분들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만 했는데 DB 엔지니어링은 또 따로 생각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이 데이터 설계하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큰 카테고리를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잡았으면 DB 관련돼서 얘기도 무조건 같이 딸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소서에 절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B 엔지니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QA까지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쭉쭉쭉 보시면서 제가 나중에 이거는 버전 업데이트해서 뭐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쉽게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좀 개발을 할 거고요. 이제 좀 인덱스 형식으로 좀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급하니까 제가 엑셀에다가 빨리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해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근데 내 20년, 30년을 위해서 1시간 정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노래 노동력 하나 틀어놓고 디자인 패턴, 오케이, 뭐 이제 GOF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네트워크 이해, 뭐 네트워크라고 하면 뭐 어떤 뭐 이제 링, 뭐 토폴로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채워졌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채워졌다라고 하면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뭔가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어디에 써야 되냐? 자소서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면접관이 생각하는 거랑 또 국가에서 NCS를 만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동상이몽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셀프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링크 통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요거 쉽게 따라할 수가 있겠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남기시면 제가 다 수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15만 개 정도 돼요. 15만 개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정보기술하고 그 다음에 통신기술 쪽만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좀 더 확대가 되면 제가 이런 것들을 가공해가지고 뭔가 이제 직무 이제 그런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